안녕하세요. 저 머니투데이 더벨 김성미 기자라고 하는데요. 갤럭시 S8 정말 잘 봤습니다. 먼저 이번에 이렇게 예약 판매도 잘 되고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판매 목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.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면 갤럭시 S7 대비 몇 % 정도 증가할지 예상 판매량 얘기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또 두 번째로 빅스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인식률 향상되고 또 좀 이용할 수 있는 앱이 다양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가 이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 잘 못 들어가지고 저기 뉴욕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 아까 이제 국내에서도 사전 예약 주문이 70만 대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아주 좋고요. 해외도 국내만큼은 아니지만은 S7 대비해서는 많이 사전 예약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S7보다는 뭐 확실하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빅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4월 21일 날 발매를 할 때 아까 보셨던 빅스비의 비전, 뭐 서치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지원이 되고 그 대신 좀 보이스 컨트롤에 대한 거는 좀 더 완성된 모습을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4월 21일 날 국내에서 쓰시는 분들은 보이스만 빼고는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이스 부분도 열흘 있다가부터는 여러분들 아마 참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일단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빅스비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학습에 대한 엔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다. 그리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쓰시면 쓰실수록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언어별로 그렇게 늦지 않게 한두 달 사이에 필요한 지원은 전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엔 저 오른쪽 중간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 파이낸셜 뉴스 이사람 기자라고 하는데요. 뉴욕에서 말씀하셨을 때 중국 쪽의 담당자가 최근에 교체되기도 했고 해서 좀 마케팅 강화하겠다, 영업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 삼성전자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제조사들 추세가 신제품 출시하시면은 프로모션용 상품들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최근의 경향인지 어쩐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갤럭시 S8 정도 되는 어떤 제품이라면은 좀 제품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은 말씀 주신 대로 책임자를 교체한 지 이제 아마 한 달 다 됐고 중국 시장은 절대로 제가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. 그리고 지난 우리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중국 소비자분들이
그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반응을 하고 그 좋은 제품은 그 인정을 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8하고 S8 플러스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 시장은 차분하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반드시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그 로컬 업체들의 그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반드시 그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이루었던 그런 성과가 그게 뭐 당장 올해 안에 뭐 이렇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.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도전을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마케팅 사은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요번에 갤럭시 S8 하면서 이 부분은 국가별로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S7 준비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 소비자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,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각 국가의 그 사업자들, 우리 그 첫 번째 파트너죠. 그 사업자분들하고의 그 거래 관계라든가 계약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최종 지역별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될 때는 조금 체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제품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무슨 어떤 이런 그 추가적인 그런 거보다도 소비자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그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업하고 마케팅에서 많은 준비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그게 국가별로는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가운데 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전자신문의 최재필 기자라고 합니다.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모델을 보니까 갤럭시 S8 플러스의 6기가 램 128기가 저장 공간이 탑재된 모델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국내에 대용량 모델을 출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또 해외에서도 대용량 모델 출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. 그 갤럭시 S8 시리즈 보면은 이제 전자까지는 이제 플랫형 디스플레이, 평평한 디스플레이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번 신제품에는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만 출시가 됩니다.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모두 다 이제 엣지, 그러니까 듀얼 엣지 그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보급형이나 프리미엄 이 제품군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S8 플러스에 한국에 6기가 128기가 도입을 합니다. 도입을 하는 배경은 이 최초로 상품 기획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한테 그 상품 기획이라든가 그 영업 각 지역별로 그 센싱을 하는 이런 그 실무 간부 뭐 임원들 이런 회의를 하면서 그 몇몇 국가에서는 고사양의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게 센싱이 됐었어요. 그런 국가가 여러분 그 중국, 한국, 그다음에 뭐 일부 한두 개 나라가 더 있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모델이 늘어나고 스큐가 늘어나게 되면은 재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뒷단에 그 복잡한 게 있습니다. 근데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최고의 제품에 최고의 사양을 필요로 하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얼리 어댑터 소비자 아니면 테키 소비자라고 흔히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
이런 국가에는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고 거기에는 한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배경에는 최고의 제품에 최고의 사양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번에 S8하고 S8 플러스 내면서 그 둘 다 그 엣지 모델로 가져간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S7에 S7을 도입을 하면서 작은 거는 플랫, 큰 거는 엣지 화면을 도입을 했어요. 근데 그때 해외에서 해외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은 것도 엣지로 하면 안 됩니까? 라고 하는 그 요구가 사실은 S7 출시하기 한 2-3달 전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S6에서 초기 반응이 그 엣지 화면에 대한 그 소비자분들의 그 디자인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엣지 화면을 처음 하다 보니까 노트 5 할 때 한쪽 면 엣지를 했었었고 S6 엣지 하면서 첫 모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생산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S7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은 그 최고의 그러니까 원하는 계획된 대로 공급량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는 S7도 아니다. 이렇게 해서 그때는 하나는 플랫, 그 다음에 하나는 엣지로 가져간 거고 대하면은 S8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곡면 디자인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자신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둘 다 엣지 디자인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. 그리고 이 삼성 우리 갤럭시 그 플래그십 모델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엣지 디자인 이번에는 양쪽만 한 게 아니라 위아래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. 우리 제조 팀장께서 이 수율이 이제 사실 한 3달 전, 2달 반, 3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가 않았었어요. 그래서 그때 서로들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우리 제조팀장 표현을 빌리면 있는 그대로 도자기를 굽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,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, 우리 무선사업부 임직원들이 잘해줘서 공급을 하는데 수율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간다. 근데 이것이 플래그십은 그렇게 정했고, 예를 들어서 A 시리즈라든가 이런 미드 하이 이런 제품까지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 가지 캐파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. 그러나 보급형 J 시리즈라든가 언 시리즈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엣지 스크린을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SBS 정혜진 기자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배터리 발화 문제가 조금 아직 뇌리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S 시리즈들의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작년에 노트 7 입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고,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는데, 원인 분석을 하고, 그 다음에 20만 대 이상, 그 다음에 배터리도 몇만 대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결론을 지난 1월 중순경에 발표한 적이 있고요. 아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발표를 했지만은 다중 안전 설계라든가 배터리 자체 안전성 검사, 그 다음에 우리가 부품을
배터리를 받을 때 옛날에 하지 않았던 해체 검사, 이러한 모든 현재로서 그 배터리 회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 폰 제조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 방법까지 전부 다 도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갤럭시 S8이라고 제가 책임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이번엔 이쪽 편 앞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YTN의 박소정이라고 합니다. 방금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배터리 안전성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화했다,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노트7 때 검사했던 배터리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뭐 몇 가지 테스트를 추가했다든지 혹은 뭐 배터리 몇만 대를 더 검사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S8 플러스 말고 S8 같은 경우는 3000 그리고 S8 플러스는 3500으로 늘린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용량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. 그 이전에 노트7 폭발이 있었을 때 그 배터리가 공면으로 되면서 그 눌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또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가 된 것인지, 그래서 엣지로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배터리 눌림과 뭐 이런 부분과는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. 자, 일단 답은 다 드리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좀 S8에다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. 답은 제가 다 드릴게요. 배터리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자체는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. 그 디자인을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. 먼저 용량 부분을 말씀드리면 3000mAh하고 3500으로 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뒤에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10나노미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쓰면서 CPU 성능과 GPU 성능은 뭐 10%, 21% 향상을 하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한 20%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가 화면은 커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터리 소모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터프하지만은 앱의 배터리를 소모하는 앱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배터리 소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안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S7 엣지 쓰셨을 때보다 그 이상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3000에서 3500으로 해서 그렇게 용량을 정했고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관통 검사라든가 충격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에도 다 했어요. 근데 우리가 그때 작년에 노트7 했을 때 놓쳤던 게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배터리 회사에서 공급을 해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2중, 3중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수익 검사할 때 우리가 해체 검사까지를 후원 제조사가 직접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거는 10만 대 이상 했습니다. 갤럭시 S하고 S8하고 S8 플러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때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레슨으로 됐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뉴욕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
그 비용은 반드시 투자로 전환을 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리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다음 빠진 질문 게 받겠습니다. 네, 빠진 가운데열. 게 있었나요? 없죠. 뭐라고? 노트7에 비해서 아까 10만 대 이상 검사했다고 하셨는데 노트7보다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 뭐 그 검사한 대수가 몇 퍼센트 이상 높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? 다시 한번. 그러니까 배터리 검사를 노트7 했을 때보다 몇만 대 이상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비교가 가능한지요? 지금 10만 대 이상 검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예. 예, 노트7은 뭐 그 전에는 뭐 5만 대를 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교가 가능한지. 노트7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20만 대를 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무슨 이게 방수 기능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외부 커버를 연 상태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도 테스트를 해보고 실사용 조건에서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서 해보고 이러면서도 시장에서 났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배터리만 별도로 그리고 또 뭐 이게 너무 배터리를 공정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살짝 배터리를 폰에다가 걸어놓고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만 따로 테스트를 또 했던 겁니다.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그것이 노트7 할 때는 몇 대를 했고요. 지금은 몇 대를 했고요. 이거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. 근데 10만 대 이상을 했던 얘기는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초기에 배터리를 설계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 양산 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로트 단위로 하는 철저한 검사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 데일리안 이호영 기자입니다.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. 일단 그 예약 판매 국내는 지금 기대 이상을 거둬들었는데 미국 시장은 두 자리 숫자로만 알고 있거든요. 혹시 이게 뭐 오픈 가능하신가요? 그리고 갤럭시 S8 지금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타임스퀘어에 또 광고도 하시고 해서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증권가에서도 6천만 대 판매량을 넘는가는 또 마케팅 비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갤럭시 S8 마케팅 비용이 갤럭시 노트 7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그거 두 개랑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7 리퍼비쉬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진애 전무께서 한국은 예약 판매를 100만 대 목표로 한답니다. 자신 있어요. 자, 미국 같은 경우는 S7보다 훨씬 좋습니다. 예약 주문이. 아까 그 두 자릿수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죠? 제가 숫자는 사실은 여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데일리로 계속 이제 집계가 되는데 미국은 사실은 좀 템포가 좀 우리 여기 한국보다는 하루 반나절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전체 실제 숫자로 보면은 뭐 한국보다는 훨씬 많고요. 근데 보통 비교를 할 때 국가 단위로 비교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전해의 플래그십, 그러니까 S7하고 S7 엣지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사전 예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
그 마케팅 비용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케팅 비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비교를 한다 그러면 노트 7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그 S7하고 S7 엣지 때하고 비교를 합니다. 근데 그 비용보다는 동등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고, 단지 우리가 작년에 이제 노트 7 이후에 올해 초부터 시작한 어떤 브랜드 재건이라든가, 그래서 별도로 이 소비자분들이나 우리 거래선들하고 필요한 커뮤니케이션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디셔널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노트 7보다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그건 높을 거고, 왜냐하면 저희의 그 플래그십 모델은 상반기, 하반기 내지만 그 노트 시리즈는 아무래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플래그십보다는 굉장히 적죠.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S7하고 S7 엣지하고 비슷하다. 단 그 작년 노트 7 건으로 인해서 브랜드 회복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집행이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런 타임스퀘어에 그런 게 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리퍼비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방침은 정했습니다. 사실은 S8 노트 7 마무리 하면서 이쪽에 리퍼비시에 많은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이고, 그러나 이게 배터리만의 문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하게 됐고,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리퍼비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 세계 그 규제 기관이라고나 하나요? 그 CPSC라든가 뭐 중국의 질검 총국, 한국에도 이런 이 국표원 이런 데들하고 다 이제 얘기들을 또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, 각국의 규제기관, 그 다음에 그 NGO 활동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실망하시지 않고, 또는 각 국가나 사업자에서 얘기가,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규제기관하고의 먼저 그 협의가 최종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데, 그 부분이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마무리가 되면 그건 또 한번 그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단상의 임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잘 부탁합니다.